만약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개가 비상벨을 눌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2025년 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33세 김민지 씨는 임신 32주차로 배가 제법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포구 복지관 3층에서 진행되는 임산부 요가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민지 씨 옆에는 7살 진돗개 다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 복지관의 치료 겸 프로그램 소속으로 서울시와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2022년부터 3년간 전문 훈련을 받아온 진돗개였습니다. 암컷은 더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향으로 치료견에 적합합니다. 진돗개는 높은 지능과 후각 능력, 그리고 주인에 대한 강한 보호 본능으로 치료견으로 매우 적합한 견종입니다. 치료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약 3년의 시간과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지 씨가 들어서자 다리도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는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다리가 갑자기 민지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다리가 민지 씨의 배 주변을 집중적으로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다리야,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약 10,000배 이상 민감합니다. 특히 진돗개는 약 2억 2천만 개의 후각세포를 가지고 있어 200m 물에 섞인 일방울의 피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0m 수영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리는 민지 씨 몸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과 4층 사이를 지나갈 때 다리의 행동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뒷발로 일어서서 엘리베이터 패널 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다리는 3년간의 훈련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빨간색 버튼을 누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빨간색 비상벨 버튼을 앞발로 힘껏 눌렀습니다. 띠리리리링. 날카로운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엘리베이터가 3층과 4층 사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지 씨는 깜짝 놀라 다리야, 장난하면 안 돼. 라고 말하려는 순간 하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안 돼. 아니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지 씨는 패닉 상태로 배를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보안 요원 이준호 씨, 45세는 비상벨 소리를 듣고 즉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쥔 채 울고 있는 민지 씨와 그 주변을 맴도는 다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이준호 씨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며 동시에 인터컴으로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괜찮으세요? 지금 119에 연락했고 바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라갑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는 3층에서 근무 중이던 최혜진 산부인과 의사, 41세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최 박사는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산부인과 전문의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이 복지관에서 임산부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급히 비상 계단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이준호 씨가 수동키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자 바닥에 주저앉은 민지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민지 씨 곁을 지키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즉시 민지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양수가 터졌고 자궁 수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주 차세요? 32주요.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박사는 신속하게 맥박과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맥박이 빠르고 복부가 딱딱하게 긴장돼 있어요. 자궁 경부도 약 3cm 정도 열린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준호 씨와 최 박사는 조심스럽게 민지 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옮겼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최 박사는 민지 씨를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32주면 충분히 안전한 시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병원에 가는 거예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42분이었습니다. 교통이 원활해서 다행히 119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지 씨를 들것에 올리는 동안 다리는 계속 민지 씨 곁을 맴돌았습니다. 최 박사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2주 임산부, 양수 파수, 조기 진통 시작. 자궁 경부 3cm 개대.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세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병원까지는 약 3km 거리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지 씨는 계속해서 수쪽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아파요. 우리 아기. 제발. 심호흡하세요. 곧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10시 47분 구급차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즉시 민지 씨를 분만실로 이송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민지 씨는 태반 쪽이 박리라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태반이 자궁벽에서 일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태반 조기 박리는 전체 임신의 약 0.81% 정도에서 발생하며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민지 씨의 사례는 전체 임신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조기에 감지했기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태반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040분 이내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태아에게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11시 12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 씨의 남편 박수연 씨, 35세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지 씨의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은 태아를 꺼내는데 약 12분이 소요되었고 태반 제거와 자궁봉합을 포함한 전체 수술은 약 5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1시 24분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애. 체중은 2.1kg이었습니다. 32주 출산아로서는 표준 범위였습니다. 아기는 즉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관찰을 받았습니다.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이 아기는 1분 후 7점, 5분 후 9점으로 양호했습니다. 민지 씨는 수술 과정에서 약 1200ml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입핵 약 400ml 위수혈을 실시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지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건강한 딸이에요.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아니었으면, 다리가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지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32주 조산아이의 경우 호흡, 체온 조절, 수유 능력이 안정될 때까지 평균 10일에서 21일 정도의 집중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리는 어떻게 민지 씨의 위급한 상태를 알아챈 것일까요? 최혜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들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통이나 태반 박리가 시작되면 산모의 몸에서 옥시토신, 프로스타글란딘, 코르티솔 같은 특정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합니다. 훈련받은 치료견은 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기본 치료견 교육 2년과 임산부 응급감지 전문 교육 1년을 이수했습니다. 이번이 8번째 응급상황 감지였습니다. 이전 8번의 사례는 노인 낙상 3건, 당뇨 저혈당 2건, 심장마비 1건, 임산부 응급 2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복지관이 CCTV 영상 일부가 가족이 동의하에 공개되었고 다리가 비상벨을 누르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2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인 KBS, MBC, SBS도 이 소식을 뉴스로 다뤘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은 뜨거웠습니다. 진돗개 정말 똑똑하고 충성스럽네요.
우리나라 토종견이 자랑스럽습니다. 임신 중인데 이 영상 보고 눈물 났어요. 다리 같은 치료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기 진통 경험이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빨리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네요. 개들이 정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존중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치료견 어디서 신청하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거 진짜예요? 너무 극적인데 과학적 근거 있나요? 제왕절개 무료화는 몰랐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도움됐어요. 3월 15일 서울시는 마포구 복지관에서 작은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장은 다리에게 모범 반려동물상을 수여하고 감사패와 함께 1년치 사료와 의료비 지원 바우처를 전달했습니다. 민지 씨와 수연 씨 부부도 회복된 후 딸 민규와 함께 다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민지 씨는 다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딸이 무사히 태어났어. 평생 잊지 않을게. 다리는 잠시 민지 씨의 냄새를 맡더니 곧 기억해낸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손을 핥았습니다. 마포구 복지관에서는 다리의 사례를 계기로 치료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치료견을 2마리에서 4마리로 늘리고 임산부 전담 치료견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청은 다리의 사례를 계기로 구사나 모든 복지관에 치료견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례를 전국 임신, 출산 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치료견 프로그램 예산을 50% 증액했고 전국 20개 이상의 복지관과 요양원에서 치료견 도입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애견연맹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치료견 훈련 신청이 전년 대비 2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산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조산, 즉 임신 37주 이전 출산이 전체 임신의 약 9.8%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매년 약 2만에서 3만 명의 조산아가 발생합니다. 전체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반면 조산 발생률은 2007년 5.2%에서 2022년 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통의 많은 경우가 초기 증상을 혼동하거나 간과하여 늦게 병원에 도착합니다. 조기 진통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10분 간격으로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하복부나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질출혈이나 양수가 새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거나 119로 구급차를 부르세요. 증상이 애매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1339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9는 24시간 운영되며 간호사가 증상을 듣고 병원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해 줍니다. 브렉스턴 힉스 수축, 즉 가진통과 진짜 진통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가진통은 불규칙하고 자세를 바꾸거나 걸으면 사라지며 통증이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 진짜 진통은 규칙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짧아지며 통증이 점점 강해집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10분 동안 수축 횟수를 세어보세요. 2회 이상이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이 사례는 전체 임신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드문 경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32주 출산아의 95% 이상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한 지금 조기 진통을 일찍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견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려동물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치료견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www.kkf.or.kr에서 대한애견연맹의 치료견 프로그램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임산부와 그 가족들은 응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19와 1339 중 언제 어느 번호로 전화해야 할지 알고 계시나요? 119는 응급 상황일 때,
1339는 증상이 애매할 때 전화하는 번호입니다. 이 두 번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특히 임신 중이거나 주변에 임산부가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한 출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